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자이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학교 다닐 때 다른 여자애들은 체육 시간에 조금씩 뛰어놀기도 하고 피구 같은 간단한 운동도 하며 즐겁게 지낼 때도 저는 가만히 계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때가 많았어요.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저도 충분히 하고 싶었지만 조금만 해도 숨이 너무 차고 몸이 아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그럴수록 저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되기 일쑤였죠. 특히 피구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게 보여도 활동량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공에 맞으면 딱딱한 거에 맞은 것처럼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공에 맞게 되면 깜짝 놀라서 심장도 아프기도 하고 제가 생각해도 제 몸이 도저히 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운동을 계속해서 안 하게 되고 운동을 안 하니 자연스레 몸은 갈수록 허약해졌지만 그래도 20대 때는 젊음이라는 최고의 무기가 몸을 유지해주고 지탱해 주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며 시간이 흘러 30대가 되고 나니 언젠가부터 온몸 구석구석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거친 운동을 할 수는 없으니 몸을 관리한다고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를 찾아 먹기 시작했고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제부터 시작해서 한약도 먹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했죠. 근데 솔직히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좋았겠습니까? 몸에 좋다고 해서 먹긴 해도 결코 그런 것들로 건강이 개선된다고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억지로 먹는다는 느낌이었죠. 결국에는 조금씩이나마 강도가 약한 운동부터라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전문 강사에게 수업을 받으면서 조심조심 운동을 했지만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이 작은 운동마저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원래 뼈가 상당히 얇은 편인데다가 피부도 약한 편인데 몸에 근육이 없다 보니까 쉽게 부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결국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유명한 한의원을 알아내서 그곳에 찾아가서 침도 맞고 다른 치료도 해봤지만 크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원래 저는 어릴 때부터 한의원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한의원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기 어렵겠지만 저는 한의학 그 자체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거든요. 뭔가 과학적이지 않은 느낌이고 오히려 일반적인 종합병원에 가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게다가 한의원이 가격도 비싸서 더 가기가 싫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주변에 허리로 고생하시다가 치료받고 나으신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물어보니 집에서 좀 멀지만 확실하다며 한 정형외과를 추천해줘서 찾아가게 되었죠. 그 정형외과는 의사도 친절했고 병원도 깔끔해서 사람이 많아 진료받기까지 좀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아는 분의 추천을 믿고 꾸준히 다니기로 했어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신뢰가 가는 느낌을 물씬 받을 수 있었고 제가 원하는 건 한의원이 아니라 이런 병원이었기 때문에 더 인상이 좋았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다행히 몸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뼈가 약한 편이라서 일반 물리치료보다는 재활이 포함된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뼈를 맞추고 근육을 풀어주는 도수치료는 비용이 좀 비싸서 고민했지만 제 몸을 위해 지출하기로 하고 매일 도수치료를 받기로 했죠. 항상 퇴근하고 나서 정형외과를 가야 했기 때문에 저는 늘 마지막 타임으로 예약했고 혹시나 저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퇴근이 늦어지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내데스크 아가씨에게 물어보니까 늦은 시간에 진료하면 선생님들도 그만큼 더 보수를 많이 받으신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치료받으러 갔는데 그때 시간이 저녁 6시쯤이었고 선생님이 방으로 들어왔는데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긴 남자가 다가와서 제 담당 도수치료사라고 말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이왕 한 달간 늘 치료받을 거면 이런 남자에게 받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남자를 보면서 웃으며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어요. 아무리 그 남자가 단순한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도
저도 모르게 흑심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운을 벗고 셔츠를 걷어 올렸을 때 보이는 그 핏줄이 너무 야하게 느껴질 정도였고, 그 선생님은 안경을 꼈는데 인상도 너무 좋고 잘생겨서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게다가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면 또 돈은 얼마나 잘 벌겠습니까? 능력도 좋은데다가 외모도 뛰어나니까 앞으로 이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도수 치료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의사는 아닐 수도 있는데 편의상 그냥 의사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치료가 시작됐는데 선생님은 갑자기 저에게 가운 한 장을 주며 옷을 갈아입고 와야 한다고 말했고, 그 말이 은근히 야릇하게 들려 조금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말았어요. 그 남자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 있죠. 속옷 위에 가운 하나만을 걸친 채로 밀폐된 공간에 그 남자와 단둘이 있으니까 심장 박동은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었고, 선생님은 본인의 업무에 충실한 듯 무심하게 치료를 시작한다며 기계처럼 제 허리와 주변 근육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핏줄이 서 있는 그 남자의 팔이 제 몸에 닿을 때부터 찌릿거리는 감정이 들었는데 솔직히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손길이지만 그래도 이 남자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일주일 가까이 허리에 집중 치료를 받으니 다친 부위가 아프지 않고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만나는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몸이 좀 회복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여유가 좀 생겨서 치료받을 때 그 남자와 이런저런 가벼운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은근히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봤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남자답게 꽤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할 거라는 말에 저는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이 남자와 매일 1시간씩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었죠. 이렇게 만난 남자랑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솔직히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는데 치료가 지속될수록 이 남자에게 더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고, 여자친구가 있지만 이 남자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남자가 생각나고 그 남자의 넓고 떡 벌어진 어깨가 생각나고 저를 보고 웃는 그 미소가 생각나더라고요.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잘생긴 남자를 따지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상하게 남자를 볼 때 다른 것보다 얼굴이 제일 눈에 들어오거든요. 몸이 좋다거나 능력이 좋은 것도 전부 다 얼굴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저랑 나이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는 것 같지 않았고 즐겁게 치료를 받으니까 여러모로 정말 행복했죠. 그렇게 치료의 절반 정도가 끝나고 앞으로 2주 정도 더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허리뿐만 아니라 복부와 허벅지 근육 강화를 위한 마사지를 받게 됐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허리랑 연결되어 있는 다른 신체 부위까지 모두 다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보며 치료를 받는 데다가 복부와 허벅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 저는 본의 아니게 치료 때마다 움찔거리기도 하고 젖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때부터는 치료가 맞나 싶은 정도로 손이 아래 위로 깊숙이 들어오기도 했고, 저는 그때마다 최대한 표정을 관리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며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한 번은 그 남자가 치료를 위해 제 몸 위로 올라탔고 열심히 아랫배를 마사지하는데 뭔가 딱딱한 것이 제 허벅지를 누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설마 하며 슬쩍 눈으로 아래를 쳐다보니까 이 남자도 분명히 힘이 들어가 버린 게 보였고 제 몸에 그 남자의 거대한 곳이 닿았지만 제가 피하지 않는 것 같으니 노골적으로 계속 닿게 하며 저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치료를 하다 보니 실수로 그렇게 된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기분이 불쾌하거나 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원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남자는 몸을 빼지 않고 치료를 이어나갔고 그러던 중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눈을 감고 끄덕이며 긍정적인 제 의사를 전달했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남자도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보내는 사인을 못 알아들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남자의 손길이 더 과감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정말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랫배를 마사지해주다가 은근슬쩍 더 아래로 내려와 마사지하기도 했고 어깨를 풀어준다며 뒤에서 안고 주위를 주무르기도 했어요. 선생님의 손길은 정말 시원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의 손길 하나하나를 거부하지 않고 느끼며 몸을 맡겼고 그렇게 치료 때마다 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들며 서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어요. 어느새 도수치료 마지막 날이 되었고 그 남자는 더 과감해져서 제가 느끼는 몸의 부위를 집중해서 마사지해 주었고 저는 그날 치료받는 침대가 다 젖을 만큼 물을 쏟아내고 말았죠. 이게 땀인지 뭔지 저도 정확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치료를 마치고 완전히 그 남자를 가지고 싶은 생각에 혼자 가는 저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해주신 것도 인연인데 식사라도 대접하는 게 예의가 아니겠냐고 말하니까 그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에게 짐승같이 달려들며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곧 이어서 도수치료를 받을 때보다 더 뜨겁게 그 남자와 행복한 시간을 나누기 시작했죠. 치료받는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폭발하며 욕구를 쏟아냈고 그 남자도 치료하는 동안 저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대로 하며 저를 끝까지 책임지더라고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몇 번이나 쏟아내 버리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며 서로에게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게 들어갔을 때쯤에 저는 문득 그 남자가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아직 여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유부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결국 이 남자와 몸만을 탐하는 사이가 된 것 같아 조금 실망했지만 이렇게라도 잘생기고 능력 있는 이 남자와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했죠. 그렇게 해서 그 남자는 수개월째 이 남자의 여자친구 몰래 서로의 집을 오가며 위험한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 남자의 여자친구가 집에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 당황했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저를 잘 알고 있다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워낙 잘생기고 멋지고 직업이 도수치료사이다 보니 치료하다가 만나는 여자가 정말 많다면서 이번에도 저랑 만나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속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를 보니까 모든 걸 다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남자가 너무 좋아서 놓아줄 수 없다면서 주변에 여자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 남자와 만남을 이어나갔고 지금은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은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언젠가 이 만남이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 남자는 분명히 결혼까지 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여자가 과연 그 남자와 결혼을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같은 여자로서 분명히 느껴지는데 그 여자는 왠지 그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려는 생각밖에 없어요. 혹시나 제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으면 제가 적당히 끊어낼 생각입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겠지만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